안녕하세요. 정보기술 재능 나눔입니다. 오늘은 파이썬 코드로 인공지능 공부를 할 때 파이썬의 어떤 중급 과정이 필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포머를 비롯한 어, 굉장히 다양하고 좀 빅데이터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오늘 설명드리는 파이썬의 어떤 라이브러리라든가 그다음에 파이썬의 문법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시게 되면 트랜스포머라든가 그다음에 그 밖에 어,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이썬의 문법들을 이해를 하시기 쉽고 그다음에 인공지능 공부에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네 가지 정도 좀 어려운 파이썬에서는 조금 어렵다고 느껴지는 문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런 내용들에 대해 가지고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클래스에 대해서 좀 어려움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일단 클래스하고 그다음에 클래스가 만들어지면 이제 상속이라는 개념을 또 이해를 하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클래스 안에서 정의되고 사용되는 메서드라든가 그다음에 변수들, 어트리뷰트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메서드 중에서도 더 정적 메서드로 선언을 함으로써 객체의 생성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클래스라든가 상속이라든가 정적 메소드라든가 이런 문법들이 이런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 쪽에서 빈번하게 사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습니다. 클래스는 객체 지향 프로그램에 있어서의 어떤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의 어떤 대비되는 개념으로서는 그냥 이렇게 순차적으로 코드가 진행이 되는 대표적으로 이제 C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이 있을 텐데요. 거기에 비해 가지고 파이썬은 이제 객체 지향 어, 을 지향을 하고 그래서 이제 클래스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래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어떤 관련된 메소드들이라든가 어트리뷰트들을 하나의 클래스로 정리를 하고 그럼으로써 재사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상속을 통해 가지고서 또 어떤 새로운 자식 클래스를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많은 코드들을 재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코드를 이해하고 그다음에 활용하는 데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다만 이는 클래스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했을 때의 상황인 거고요. 만약 클래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게 되면 코드를 읽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래스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기본적으로 클래스는 속성이라든가 메서드, 생성자로 구성이 됩니다. 아래 클래스의 예가 지금 보이고 있고요.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정의를 했습니다. 이 함수 안에 생성자에 해당하는 이 이닛이라는 메서드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언더바가 앞에 두 개, 뒤에 두 개가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뒤에 이제 또 요거랑 비슷한 게 생긴 메서드를 보게 될 텐데요. 프로그램을 작성하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명시적으로 프로그램에서 호출하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프로그램 내에서 또는 파이썬 내에서 시스템 내에서 자동으로 호출된다라는 의미고요. 프로그래머가 이거를 직접 호출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펄슨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생성을 할 때 이 init이라고 하는 메서드는 자동으로 불러지게 되기 때문에 생성자라고 하고요. 이때 생성할 때 인저로 받아들이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클래스가 갖고 있는 어트리뷰트들을 셀프라는 이름으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이 어, 생성할 때 인자로 들어왔던 값들을 이 클래스에 또는 이 객체에 어떤 정보로서 저장을 해두고 나중에 다른 메서드들에서도 이것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펄슨이라는 함수를 밑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성을 합니다. 사람 이름과 그다음에 나이를 인자로 주고서
객체를 생성을 하게 되겠고요. 두 번째도 생성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면 두 개의 지금 객체가 만들어진 상황인데요. 이 경우에 펄슨 원에 이 그리트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면은 이 그리트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게 되겠고요. 이 그리트라는 함수는 이 클래스의 어트리뷰트에 해당하는 속성에 대한 네임을 읽어와서 출력해주는 메서드입니다. 따라서 이 함수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보시는 것 같이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홍길동입니다. 라고 출력이 되겠고요. 밑에서는 person2는 다른 메서드를 지금 호출한 경우인데요. 워크라고 하는 메서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역시 이름을 받아가지고 네, 김철수가 걷고 있습니다. 라고 출력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상속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은 하나의 클래스를 먼저 생성을 한 다음에요. 정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를 생성을 할 때는 괄호를 이렇게 해주고 괄호 안에 부모 클래스의 이름을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네, 애니멀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괄호 안에 입력을 해주게 되면 이 도구라고 하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인 애니멀로부터 이 메서드라든가 각종 속성값들을 전부 상속을 해오게 됩니다. 상속 권능을 다 받아온다라는 거죠. 따라서 도구라는 클래스 안에 이전에 있었던 it이라든가 그다음에 init 함수 이런 거는 따로 정의를 하지 않더라도 그대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를 씀으로써 코드를 재사용할 수 있다라는 바로 그 혜택이 되겠고요. 그래서 도구에서는 부모 클래스가 갖고 있지 않는 함수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메소드만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발크라고 하는 도구 클래스만의 메소드를 지금 정의를 했고요. 그래서 내용은 멍멍이라고 하는 내용을 출력하는 메소드가 지금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드에서는 도구라는 클래스를 객체를 생성을 하면서 이름은 해피라는 이름을 주게 되겠고요. 그러면 도구가 갖고 있는 메소드, 물론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도구 자체가 it이라는 메소드를 갖고 있지는 않지만 부로부터 상속을 받았기 때문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위에서 정의되어 있었던 부모 클래스에 선언이 되어 있었던 정의가 되어 있었던 it이라는 함수가 호출되겠고요. 그래서 여기에 해피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해피가 먹고 있습니다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도구점 바크하면 도구만 가지고 있는 메소드인 바크가 호출이 돼서 해피가 멍멍이라고 하는 내용이 출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정적 메소드입니다. 정적 메소드는 함수 앞에 메소드 앞에 스태틱 메소드라고 하는 그리고 골뱅이 표시를 붙인 이 표시를 이렇게 써주고 그 함수를 정의를 하게 되면 이 함수는 또는 이 메소드는 정적 메소드가 됩니다. 정적 메소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객체를 만들지 않고도 클래스 이름과 함께 그 메소드를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string utils라고 하는 클래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하는 그 코드가 없습니다. 없지만 이 클래스의 이름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에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to 언더바 uppercase라고 하는 이 정적 메소드를 그대로 쓰게 되면은 이 함수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트랜스포머의 코드를 보시게 되면은 텐션 블락을 이 스태틱 메소드로 구현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곳에서 이 함수를 불러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적 메소드라는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정적 메소드가 아니게 되면은 이 함수를 부르기 위해서는 객체를 먼저 생성을 해야 되고 객체에 속해 있는 또 메소드를 호출을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으로
머신러닝에서 파이토치는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실제로 하나하나 구현하기보다는 파이토치의 라이브러리를 쓰면 파이토치에서도 이 모듈스라고 하는 이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모델의 매개 변수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역전파도 계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모델 나중에 이제 학습이 돼 있고 나게 되면은 그 파라미터 값들이라든가 그다음 구조를 저장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다시 로드에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양한 층 레이어를 이제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는 뭐 여섯 개의 층이 있죠. 이런 층들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컨볼루션 레이어 층도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 다양한 층을 정의를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을 다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사전 학습된 매개 변수들을 로드해가지고 전위 학습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아래 보시는 거는 실제로 트랜스포머에서 사용하고 있는 인코더 클래스입니다. 이 인코더 클래스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모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은 클래스가 되겠고요. 어떤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느냐 하면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파이토치가 제공하는 이 모듈이라고 하는 그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안에는 생성자에 해당하는 이니시널 함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게 포워드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해서 이 포워드를 지금 설명하기 위한 게 목적이 되겠고요. 이 포워드라는 함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앞으로 다양한 모듈들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모듈들을 전부 쭉 연결을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이제 트랜스포머가 이제 트랜스포머의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됩니다. 근데 이 포워드라고 하는 함수가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고요. 트랜스포머에서 만들어진 모든 클래스들은 이 포워드라고 하는 함수를 가지고 있게 되겠고, 네, 그래서 이 포워드에 대해서 한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워드를 이해하시기 전에 먼저 여기 콜이라고 하는 함수를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네, 이 함수가 포워드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생성자 함수 앞쪽에 보면은 언더바가 두 개가 있는데 함수 앞에 언더바가 두 개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코드에서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개발자들이 이 함수를 불러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불려지는 겁니다. 객체 생성을 할 때 자동적으로 불려지는 것처럼 이 call이라고 하는 함수도 직접 개발자가 프로그램에서 호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상황에서 자동으로 불려지는데요. 그 자동적인 상황, 자동적으로 실행되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은 바로 객체를 마치 함수처럼 쓰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에 여기 예를 보시는 것처럼 일단 클래스로부터 일단 객체를 먼저 만들게 되겠고요. 이때는 init이라고 하는 생성자가 자동으로 불리는 것처럼 밑에서 마치 함수처럼 쓰였습니다. 함수처럼 카운터라고 하는 객체인데 객체가 마치 함수인 것처럼 괄호하고 이제 5라는 숫자를 이렇게 주게 되겠거든요. 이렇게 주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 두 번째 이 콜드라고 함수가 자동으로 호출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언더바 콜드라고 함수가 어떤 일을 하는가 보면은 바로 그 밑에 있는 함수 인크리멘트라는 함수를 부르면서 거기에 인자를 본인이 받았던 그 인자를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 만약에 이런 콜드 함수를 사용을 하지 않고 이 인크리멘트 함수를 메소드를 만약에 사용을 하고자 한다면 다음과 같이 써도 결과는 동일을 한 거죠. 카운터 점 인크리멘트 네 이렇게 해도 동일한 효과가 나옵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도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굳이 인크리멘트라는 걸 쓰지를 않고요. 네, 여기에다가 그냥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만 해도 자동으로 이게 동작을 한다라는 거죠. 지금은 이제 비교적 간단한 예여서 뭐 이렇게 쓰나 뭐 차이가 있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이제 점점 안에 코드가 복잡해지고 많은 아규먼트들이 들어가게 되면은 뒤에 굳이 이런 메소드를 지정해주지 않더라도
객체를 마치 함수처럼 사용을 해도 동일한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방법이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에도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코더를 또는 인코더 블락을 여러 개를 연결을 할 때 이렇게 그냥 함수처럼 객체를 함수적으로 사용하면 코드도 매우 간결해질 뿐만 아니라 코드를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좀 쉬워지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보시면은 여기 모듈이라는 부모 클래스로부터 마인 모델이라고 하는 자식 클래스를 하나 상속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가 있고 이 모듈 안에 사실은 언더바 콜 들어간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함수가 포워드를 호출하도록 이미 여기에 구현이 되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자식 함수 마이 모델에서는 그런 내용들은 뭐 전부 잊어도 되고요. 그냥 포워드라고 하는 이 함수만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자동으로 모든 것들이 동작을 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여기에는 이 포워드 함수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요.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건 여기에 지금 초기화 10개로 되어 있네요. 10개가 하나의 값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런 모델을 지금 정의를 했습니다. 10개, 여기 1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중치들은 지금 랜덤한 값들입니다. 가중치들은 지금 랜덤한 값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델을 생성을 하고 인풋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인풋 데이터 10개의 데이터죠. 여기에 랜덤 값 값을 10개를 넣어 모델을 일단은 그 클래스로부터 일단 객체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보신 것처럼 객체를 마치 함수 쓰듯이 이렇게 모델을 불러주고 인자값을 넣어줍니다. 인자값은 입력값입니다. 여기에 들어간 10개의 인자값이거든요. 넣어주면은 내부적으로는 콜드라고 하는 함수가 부모 함수에 있는 이 모듈에서 호출이 되고 그래서 포워드가 최종적으로 불려지게 되겠고요. 여기에 입력값으로 전달이 돼줍니다. 그러면은 10개의 값이 리니어라고 하는 모델의 입력값으로 10개가 주어지게 되겠고요. 그러면은 옆에서 보셨던 이렇게 이런 퍼셉트론에 의해 가지고 어, 신경망에 의해 가지고 값이 하나의 숫자 하나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행을 직접 해보면 네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값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랜스포머 GPT 이제 특징 중에 하나가 굉장히 많은 양의 데이터를 학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데이터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또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꼭 근데 이제 트랜스포머라든가 뭐 이런 언어 모델뿐만 아니더라도 뭐 LSTM이라든가 RNN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을 가지고 이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 데이터를 좀 이렇게 간단하고 좀 쉽고 그러면서도 강력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파이썬에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적으로 이 데이터들을 어떤 리스트로 이제 되게 리스트나 이제 또는 뭐 어,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리스트를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이 리스트를 좀 더 이제 자유자재로 처리하기 위해 가지고 이제 판다스라는 툴을 쓰기도 하죠. 판다스에서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방법을 또 제공을 하고요. 또는 이제 넘피에서는 이제 어레이라고 하는 걸 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리스트 그 자체를 쓰기보다는 일반적으로는 넘피에서 제공하는 넘파이에서 제공하는 이 어레이를 주로 많이 좀 쓰는 상황인데요. 일단 제일 먼저 리스트에서 이 어떤 데이터들을 하나의 리스트로 이제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이제 뭐 C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언어들 뭐 PHP도 그렇고 음, 이런 어떤 많은 데이터들을 한 번에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뭐 일반적으로 포문을 돌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줄이 필요한데요.
파이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의 줄로서 이 데이터들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음, 굉장히 좀 특이한 이제 문장인데 포문은 뭐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갖고 있습니다. 뭐 자바스크립트도 있고요, PHP도 있고, 뭐 C에는 당연히 그 다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포문 있고 괄호하고 그 안에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보시면은 이 파이썬은 굉장히 좀 흥미롭게 이 리스트 표시 안에 뒤쪽에 이렇게 포문이 있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 값이 이제 최종적으로 처리될 값을 여기 안에다 이렇게 둡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레인지라는 거는 1부터 10까지죠. 10까지 그 데이터의 리스트가 나오게 되겠고요. 그 각각에 대해서 그 각각의 원소에 대해 가지고 그거를 제곱을 하게 되는 그러한 값으로 최종적으로 스퀘어에 하나하나 입력을 해라.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 넣으면 1이 되겠고요. 4가 넣으면 이제 이게 두 번째죠. 2가 넣으면 4가 나오고 이렇게 제곱의 값이 이렇게 쭉 나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딱 한 줄만으로도 이렇게 제곱이 되어 있는 숫자들을 표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라고 하면은 이제 포문하고 괄호 열고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밑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되겠죠. 이렇게. 네, 이렇게 출력이 됐고요. 일단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유용하게 여러 줄에 걸쳐 가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딱 한 줄만으로도 이렇게 어, 리스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실제로 트랜스포머 코드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코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인데요. 인코더 블록 안에 그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고요. 그 구조들을 이렇게 계속 연결해 나가게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리지주얼 커넥션이라는 레이어가 있습니다. 그 레이어를 두 개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피드 포워드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시킨 다음에 다시 한번 리지주얼 커넥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개의 리지주얼 커넥션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게 리스트 표시가 있고 여기에 리스트가 있고 그다음에 레인지 표시 이건 이제 두 개입니다. 0하고 1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걸 이제 뭐 인자를 사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여기에서는 이제 x 값의 어떤 값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해줬는데 그건 의미는 없고요. 뭐 이게 단지 두 개라는 것만 필요하기 때문에 이건 쓰지 않는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트랜스포머를 한번 살펴보실 때 이런 코드가 나오더라도 네, 요거는 두 개의 리지주얼 커넥션이라고 하는 그 레이어를 추가한 그런 모양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판다스로 데이터 리스트를 이제 생성하는 상황인데요. 생성이라기보다 이미 생성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그다음에 일부 데이터를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데이터가 이제 A 밑에 이제 1, 2, 3, 4, 5가 있고요. B 밑에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테이블로 만든다면은 A, B라는 테이블이 있고 여기에 1, 2, 3, 4, 5 이런 구조가 되겠죠. 네. 그다음에 10, 20, 30, 40, 50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인데요. 여기에서 3보다 큰 값만 남겨두고 싶다라고 하면 1, 2, 3 이렇게 이건 다 지워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음, A 값이 3보다 큰 요 값만 남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간단하게 이렇게 요 리스트 표시인데도 리스트 표시 안에 조건문을 이렇게 씀으로써 굉장히 간단하게 요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4하고 3보다 큰 데이터만 지금 남긴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줄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앞에서 보셨던 것은 포문으로도 처리를 하게 된다면 포문 해가지고 각각 하나 요 값들을 비교를 해서 만약에 3보다 큰 경우만 남기는 그런 긴 코드 뭐 네다섯 줄 되는 코드가 될 텐데 그 코드를 이렇게 한 줄로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넘파이에서도 이 안에 있는 데이터들의 일부만 또 이렇게 선택을 할 때도 간단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개의 값이 있을 때 이 중에서 25보다 큰 경우의 숫자만 이제 남기는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조건문을 여기 안에다 써주면은 어, 예, 30, 40, 50만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 다차원 리스트 또는 배열을 슬라이싱하는 어, 일부를 잘라내는 거죠. 일부를 잘라내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역시 굉장히 많이 쓰이고요. 빈번하게 쓰이고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고요. 음, 다차원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리스트보다는 배열을 많이 씁니다. 배열, 넘파이의 배열이죠. 넘파이의 배열 형태로 해가지고 많이 씁니다. 리스트는 잘 안 쓰고요. 배열을 많이 쓰고요. 왜냐하면 훨씬 더 자유자재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리스트든 배열이든 기본적으로 슬라이싱을 할 때는 이런 구조를 갖습니다. 박스 표시 안에 시작 포인트, 끝 포인트,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거는 옵셔널이고요. 몇 스텝으로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이제 스텝은 하나씩 가는데요. 만약에 2가 되면은 한 칸씩 건너뛰어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는 이렇고 현재 이거는 1차원일 경우에 적용을 먼저 해보면 리스트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이게 스타트 점이고요. 이게 종료하는 지점이고 두 칸씩 뛰어가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실행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2, 3, 첫 번째 첫 번째죠. 첫 번째라기보다는 인덱스죠. 인덱스가 1이니까 말로 표현하자면 두 번째가 되는 거고 인덱스가 1인 것이 되겠습니다. 인덱스가 1, 얘는 인덱스가 0인 거죠. 인덱스가 0. 그래서 그리고 스텝이 2이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여기는 아니네요. 여기 8까지니까 인덱스가 8이죠. 인덱스가 8이니까 0. 그리고 이건 포함하진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포함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빼기 1까지입니다. 그래서 0, 1, 2 여기 예. 요 여덟 번째 인덱스인데 여기 얘는 포함하지 않는다. 그래서 7까지만. 그래서 결과가 7까지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1차원은 뭐 비교적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2차원 이상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파이썬의 리스트이고요. 리스트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는 이게 순차적으로 끊어서 보시면 됩니다. 일단 먼저 이렇게 먼저 계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뒤에 오는 거는 일단 여기서 하나 완료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그냥 하나의 리스트로 보시고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 뭐 그 다음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얘는 이 리스트입니다. 이 리스트 행이죠. 행에 대한 정보이고요. 인덱스가 1부터 그러니까 0, 첫 번째 거는 빠지는 거죠. 인덱스가 0인 거는 빠집니다. 인덱스가 1인 것부터 끝까지입니다. 빈칸은 끝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출력이 됩니다. 이 두 개가 출력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냥 다 카피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앞에 뒤에 숫자가 없으면 전부 다 카피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전부 다 이렇게 넘어오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 넘어온 거를 가지고 다시 1, 3.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 인덱스가 1인 행하고 그다음에 인덱스가 2인 행까지 마지막 3은 없으니까요. 그러면 요것만 찍겠죠. 앞에 거랑 같습니다. 요거랑 두 개가 같이 찍히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1, 3, 그러니까 인덱스가 1인 거하고 인덱스가 2인 거를 뽑습니다. 그럼 요게 뽑히겠죠, 요게. 그다음에 요거에서 요걸 놓고서 인덱스가 0인 거를 찾습니다. 요건 한 개를 찾는다니까. 그럼 결국 요게 되겠죠, 요거. 예, 요게 됩니다. 여기에서 매트릭스의 인덱스 0은 얘가 되겠죠, 요게인데 여기에서는 잘라냈기 때문에 0을 하게 되면 요게 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13. 여기에서 13이면은 이제 요것만 남은 거죠. 여기만 남은 거에서 13이면은 첫 번째 인덱스는 얘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인덱스는 얘가 되니까 여기는 6하고 7이 이렇게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부 다를 가져오는데 이 스텝이 2니까 얘하고 얘만 가져오고 두 번째 건 빠지게 되겠죠. 예, 얘는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얘하고 얘를 가져오게 되겠고요. 이게 이제 요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가져온다는 거니까 뭐 지금 직전에 했었던 요 두 개 그대로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하면은 음, 얘하고 얘는 요 밑에 거는 이제 홀수가 되니까 안 되겠죠. 얘는 그래서 요 값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에는 요 첫 번째 라인만 출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까 직전에 말씀드린 건 똑같고요. 실제로 다차원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경우에는 배열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배열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파이썬의 리스트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난 다음에요. mp.array 함수를 써서 거기에 인자로 리스트를 넣어주면은 이 매트릭스는 리스트가 아니라 numPy의 배열이 됩니다. 배열. 그래서 음, 여기 위에는 앞에 위에 리스트랑 똑같습니다. 동작은 똑같이 하는데 numPy의 배열로 선언하면 아래와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위에는 이제 순차적으로 앞에 거 끝나고 뒤에 거 끝나고 이렇게 계산을 했다면은 이거는 동시에 처리를 하거든요. 동시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 앞에 시작 콜론 앞뒤에 없기 때문에 전부 다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전부 다 가져온다라면은 이 1, 2, 3, 4, 5, 요 이게 전부 다 다시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대로 가지고 와서 요거는 두 번째 일삼은 안에 있는 데이터들을 처리를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다 가지고 오고 13이니까 인덱스가 1인 거하고 인덱스가 2인 거, 3은 빠지니까요. 해서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에서 출력되는 값은 2하고 3, 6하고 7, 10하고 11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네, 앞에는 똑같고요. 리스트랑 똑같고 뒤에 콤마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은 네, 이거를 동시에 처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네, 보시는 것처럼 2, 3, 6, 7, 10, 11 이렇게 나옵니다. 만약에 리스트에서는 리스트로 정의된 상태에서 이거를 호출하면 에러가 납니다. 리스트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에러가 나게 되겠고요. 리스트로 똑같은 이런 결과를 내려면은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리스트를 다시 정의를 하는데 이 리스트 안에 폼은 마찬가지로 폼을 써주시고요. 매트릭스를 받고 그 매트릭스 안에 있는 행을 하나씩 뽑아가지고요. 그 행에서 첫 번째 인덱스가 1인 거랑 인덱스가 2인 거를 출력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써서 출력을 하면 요 위에서 보셨던 요거랑 같이 됩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다차원의 데이터를 처리를 할 때는 파이썬의 리스트형보다는 넘파이의 배열형을 많이 쓰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네 가지 정도의 약간 좀 중급 이상의 파이썬의 문법이랑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 내용들은 어, 파이썬 코드로 공부하는 뭐 트랜스포머든 GPT든 또는 LSTM이든 다양한 코드들의 요 내용들이 많이 나오니까 요 내용들은 잘 익혀두시면은 그 코드들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네, 그럼 강의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